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시장은 뭐와 상관이 없다?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바이오 시장은요, 여러분께서 원금을 복구하고 싶은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구독자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전망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의 주식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요. 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초보적인 관점이고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장은요, 반드시 경기 침체나 실제로 기업들이 어렵거나 고용이 어려워져서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닌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경기 침체고 또는 경기가 진짜 안 좋고 고용이 안 좋아도 코스닥 시장은 오른다라는 걸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이전에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도 죽고 뭐 조선업도 죽고 뭐 유일하게 반도체만,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딱 요거 하나였던 거죠. 자, 하지만 이건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중국 경제가 같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엄청난 급등들이 나옵니다. 기업 실적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때 기업 실적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자본 잠식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로는 어떻죠? 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보게 됐었죠.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바로 바이오 시장 때문이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바이오 섹터, 바이오 시장은요, 경기 영향과 거의 무관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비용은 여전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기가 안 좋아도 몸이 만약 정말 심각하게 아프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돈을 다 투입시키는 게 이쪽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아무리 뭐 안 좋고 힘들어도 시장을 견인해서 올랐고, 이때 바이오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종목이 시장이 오르니까 다 오르게 됐습니다. 오르면서 또 어떤 이야기하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재료와 섹터를 엮어서 또 상승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가져야 될 섹터가 바로 다름이 아닌 바이오 쪽이라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바이오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이 HLB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차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셀바이오는 또 어떻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무슨 기사 하나로 폭락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밀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단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와버린 거죠. 이런 게 바이오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사실은 상처를 받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장을 웃게 만들고 이 시장을 들뜨게 만드는 섹터가 또 바로 바이오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개미들을 괴롭혀요. 그러나 상승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익을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끝물에 도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끝물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계속 수년 동안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매집할 때도 개미들이 털리는 거고,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끝물에 올라타서 또 털리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인 거죠. 너무 잔인한 곳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 섹터가 근데 올라야 가야 시장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물린 주식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보아하니 세력들이 또 스토리를 엮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항암 쪽입니다. 여러분, 항암 쪽은요, 바이오 재료 중에 가장 강력한 으뜸이 되는 재료예요. 물론 얼마 전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통의 경우는 이 항암 시장을 공략하면서 큰 시장 규모를 노리고 개발을 들어가기도 하죠. 연구 개발이요. 이 항암 쪽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냐면 고령화 사회로 다 진입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불과 2016년도에는요 이 암 시장의 경제적 규모가 133조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도 되니까 얼마로 뛰었냐면 약 228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2년 전 통계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암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쪽 시장에서 뭘 내는 걸, 회사가 매출을 내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조금 달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위탁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항암 관련된 치료제를 위탁 생산하게 될 경우 이 규모 자체가 커져서 매출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그래서 대형주도 여기에 관련해서 포지션이 잡혀 있고 그리고 소형주들도 항암 시장에서 관련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고 2상, 3상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LB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HLB가 현재 지금 이렇게 막 흔들긴 하지만 결국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호재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 상황도 이상하죠.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박살내고 밀어버리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차트 모양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이 바이오 섹터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가 오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계좌는 다 복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세력이 언제 쏴줄 거냐, 언제 바이오 시장에게 돈을 쏴서 올려줄 거냐, 그 문제지. 바이오 섹터는요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안 나온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많고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항암 쪽이나 바이오 자체가 주목을 받으면 또 덩달아서 뭐 치매 관련 바이오 회사 그리고 무슨 골다공증 치료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주목받아서 같이 오르기도 해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 노다지 시장인 바이오 시장을 가지고 가만히 방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서 관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의 수급과 재료와 호재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시장은 뭐와 상관이 없다?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바이오 시장은요 다 거품이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료제 누가 만들다 기술이 좋다. 물론 나중에 임상이 통과가 돼서 약으로도 개발이 될 수도 있긴 있겠죠. 확률이라는 거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임상시험 대상 자체가 부족해요. 미국이나 영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임상시험 대상자들이나 그리고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그쪽에서 보통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가능성으로 보자고 하면 한국 바이오 시장도 이제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해외와 적극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는 다 거품이었고 맞는 적도 없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